이제 또 국민의힘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국민의힘까지는 아니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갔으니까 윤 전 대통령 부부 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 녹취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고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제 재수사하고 있는데 과거 중앙지검이 못 찾은 육성 파일을 어떻게 5년 만에 좀 찾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였었으면은 그때 당시에 찾았을 거죠. 왜 어떻게 5년 만에 이렇게 갑자기 또 나왔고. 우선은 김건희 여사 그 입원을 두고 이제 또 그 논란이 됐었지만 그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 측근이 이제 정리를 했어요. 오히려 그냥 빨리 털고 가겠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의원님 또 어떻게 이렇게 법적인 것도 잘 아시니까 여쭤봅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증권을 비롯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운용하던 증권 계좌가 요번에 이 발견된 미래에셋뿐만 아니고 네. 한 너댓 개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계좌들은 모르겠는데 이 미래에셋 계좌는 HTS라고 해서 홈트레이드 시스템으로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미래에셋에서 검찰의 요구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HTS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하고 고객이 전화하지 않고 그냥 로그인해서 그냥 합니다. 아, 네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믿고 그럼 알았다라고 하고 딴 것만 실컷 뒤졌는데 거기에는 뭐 이거 분명히 냄새는 좀 나는데 이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이걸 무혐의로 종결을 하면서 증권거래에 익숙하지 아니한 일반인 정도의 수준에 불과해가지고 뭐 여기에 적극적으로 알고 개입하고 관여하고 처음부터 공모하고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결론 내렸죠. 무혐의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야 이거 다시 수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했고 그래서 명품백은 다시 수사 안 하고 이 도이치모터스 것만 다시 수사를 했는데 고검에서 우리가 직접 하겠다 서울고검에서. 근데 서울고검이란 곳이 고등검찰청이 사실은 직접 수사는 안 하는 곳입니다. 네. 지검에서 처리했던 고소고발 사건 무혐의했는데 이거 아니다라고 항고 들어오면 처리해주고 또 공판 항소심 공판하고 국가배상하고 송모하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워낙 국민적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중앙지검에서 다시 해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들이 불신할 거다라고 해서 고등에서 직접 했는데 역시 미래에셋에 다시 얘기하니까 HTS 얘기를 해서 그렇더라도 로그인 들어가고 저 HTS로 주문 넣고 할 때 전화할 수도 있다. 그거 좀 사라. 네가 대신 직원한테 대신 로그인하고 네가 저 주문 넣어라. 이걸 전화로 할 수밖에 없는데 찾아봐라.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나온 거래요. 근데 지금 밝혀진 것 정도만으로는 주가 조작 공범으로 완전히 인정하기는 좀 힘들고. 아, 이 녹취만으로도요? 예, 예. 네. 정황은 무지하게 높아졌죠. 아, 이거 있네, 뭐 있네. 근데 뭐 있네지 확실하네. 딱 떨어진 애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익 분배를 선수한테 맡기고 선수가 단기간 내에 돈을 벌면 몇 대 몇으로 나누자. 그런 약정이 있다 그러면 이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약정은 아직 못 찾았다 그러고. 그렇죠. 아니면은 선수와 전주 간에 각자 롤플레이를 하기로 한 룰 미팅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게 나와야지 이게 딱 떨어지는 건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녹취가 나오게 되고 이제 특검이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밀 언덕이 있고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지금 이실 짓고 하고 10대 맞을 거 5대만 맞자 라고 작전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무조건 뻗고 부인하고 하던 게 이젠 특검 들어오지, 정권 바뀌었지, 녹취 나왔지, 더 세게 몰아치고 추궁할 건데 내가 그럼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버티도 안 되면 나는 완전히 저희실이 안 좋은 걸로 돼가지고 세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싸게 맞는 게 낫지 않을까? 윤석열 전 부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공범들이. 공범들이. 왜냐하면 공범들이 다 뻗었기 때문에 이게 더 진행이 안 됐는데 이런 녹취가 있고 공범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진술로 다 해주면은 이거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게 되면은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백 개의 뭐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 해도 아직은 좀 미흡해. 아직은 미흡한데. 미흡하니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흡한- 민주당은 계속 몰고 가겠죠. 어쨌든 이제 너네들이 수사 안 했다. 우리는 찾아냈다. 이렇게 몰고 아니 가겠죠. 특검이 지금 사상 최대 규모로 꾸리고 뭐 기세 등등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뭔가 실적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꼴 찬스가 이미 왔어요. 특검 입장에서는 여기에 줄여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민주당은 이제 과거 뭐 수사를 담당했던 중앙지검의 어쨌든 부실 수사라고 계속해서 이제 뭐 주장을 해왔는데 이 수백 개의 녹음 파일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그게 조금은 이제 입증된 셈인 것 같고 이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동안 김건희를 비호해온 정치 검찰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의 치부가 드러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의원님께서 3대 특검 얘기하셨으니까 3대 특검 얘기도 한번 그럼 같이 해볼게요. 그 내란 특검 지금 현재 수사에 계속해서 엄청나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규모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조은석 특검은 어제였죠. 그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했습니다. 추가 구속영장도 이제 발부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한 그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해서 논리적으로는 통합진보당 사태보다 심할 수 있다. 107석의 정당인데 국민의힘이 당할 수 있겠냐.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 이석기 전 의원이 핵심 관계자라는 이유로 통진당이 해산됐다. 뭐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는데 뭐 3대 특검에 관련해서도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저 지금 국민의힘 해산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선은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한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 쪽에서는 아직 준비 기간이 20일이니까 내가 6개월 1심 구속 기간 6개월 만기가 된 게 언제라더라 26일인가 네, 그쯤 뭐 됐던 그렇대요. 것 같아요. 그 20일 되기 전에 20일 준비 기간 끝나기 전에 내 석방 일자가 다가온다. 먼저 온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수사 안 할 거고 그 사이에 나는 석방될 거다. 그래서 뭐 보석 조건 뭐 1억 원이나 또 뭐 공범이랑 만나지 마라 뭐 주거 제한하고 이런 거 나 못 받겠다라고 배째라고 들어 누웠던 건데 네. 조은석 특검이 특검보를 다 섭외하기도 전에 수사 개시 선언을 했어요. 20일 동안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을 겁니다. 특검법에 20일은 수사하지 말고 준비만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최장 20일까지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가 마치면 그때부터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아까 말씀하신 거를 이제 의원님 다시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내란 특검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정당이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태보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처해 있는 상황이 더 심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경고를 한 거예요, 이준석 의원. 그러니까 추가 첨언을 한 거고요.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를 한 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또 추가로 지금 김건희, 최상병 특검도 수사 준비에 지금 박차를 또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 특검은 이제 뭐 어제 법무부 공수처 경기 남부청 방문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음 파일도 지금 구했는데 이 최상병 특검도 특검부 추천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3대 특검이 너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는 어쨌든 포퓰리즘 정책을 하면서 민심을 끌어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이준석 의원이 경고를 한 것처럼 지금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그 화살은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있다. 뭐 이렇게 결론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김윤석 후보자
연일 터지는 의혹, 뭐 그쪽으로 눈이 가 있는데 아마 7월 초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네. 계속 3대 특검에서 나오는 수사 속보로 도배를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김용현 장관을 왜 추가 기소했냐.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이 되고 1심이 진행이 되는데 네. 내란죄 같은 거는 너무 사건이 방대해가지고 올 연말 돼도 끝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6개월 지나면 어떻게 하냐? 다른 죄가 있으면 그걸로 추가로 구속영장을 쳐가지고 또 6개월을 넘어갑니다. 실제로 네.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했고 많은 사건들을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그 특수본, 검찰 특수본은 추가로 영장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추가로 기소를 하면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하고 증거인멸 교사로 기소를 하면서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만들었던 거고, 네. 수사 준비 기간이 20일인데 사상 최대 규모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빨리 최정예로 지금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사무실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20일 내에 마치느라고 뭐 특검이 야 특검부 좀 맡아주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또 어디가 지금 빈 공간이 있을까 뭐 그런 것도 물색을 하고 하느라고 지금 바쁜데 그건 말 그대로 준비 기간이고 7월 초부터는 아마 본격적인 드라이브 들어가서 거기다가 매일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아마 특검법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거 국정농단 특검 때처럼 매일 브리핑이 나오고 관련 뉴스가 나오고 해설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양대 정당이 갑론을박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몇 달 동안 지속이 될 겁니다. 그 의원님 검찰 출신이니까 뭐 비슷한 이제 얘기긴 하지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시청자분께서 하나 질문 주셔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아까 제가 멘트에 살짝 녹인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지검을 보고 이제 부실 수사다 계속해서 이렇게 좀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건희 여사 녹취 파일로 이게 입증을 됐기 때문에 그동안 김건희를 이제 비호해온 정치 검찰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의 치부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희 원내 그 대표가.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미래에셋에 그런 통화 녹음이 있는 걸 알고서도 묻었다 라고 하면 그럴 수가 있겠죠. 네. 혹은 HTS라고 하더라도 통화가 보존이 될 수 있다 라고 착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하지 말자 라고 하면 뭐 처음에 거보다는 강도는 약하지만 어쨌든 수사를 좀 뭉갠 그런 게 있습니다.